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 6월 1일에 실시되는데요. 이제 채 2달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네, 또 이번에 정권 교체도 된 만큼 지방선거에 또 도의원 선거, 열기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JIBS에서는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회담을 준비해서 우리 지역의 일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선거구는요. 바로 제주시 화북동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 재선에 도전하시게 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출마 예정자로서 모셨습니다. 네, 네, 네. 본인 소개 또 유권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입니다. 네. 현재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제11대 제주도의회에 정말 초접전 또 박빙으로도 입성을 하셨고 주요 활동들 좀 궁금한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11대 의회에서 네. 전반기에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요. 후반기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제주도의 가장 현안인 환경 분야에 특별히 저희가 이제 지하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그리고 하수도 문제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집착을 해서 네. 저희가 많은 활동들을 좀 했고요. 좀 지역구에서는 저희 화북이 굉장히 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상업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택지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현안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좀 견인자 역할도 했고 중재자 네. 역할도 했습니다. 아, 네. 참 시간이 빠르죠. 벌써 네. 이제 4년여, 네, 4년 네, 시간이 이제 다 흘러가고 있는데 의정 활동 중에서 혹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거나 그래도 본인의 성과, 오늘은 좀 자랑을 해야 되는 네. 시간이니까요. 네. 좀 소개하신다면요. 글쎄, 저는 이제 들어와서 저는 제주에서의 환경도시위원회에 처음으로 여성위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수 문제라든지 폐기물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여성 의원으로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금의 우려하시는 분들이 네, 네. 있으셨지만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좀 자료 보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제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좀 관리해야 될 것이 이제 지하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주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도 했고 네, 네. 그리고 현안들을 특히 지하수 수량 관리 그리고 수질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좀 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수 연구센터 기관도 만들고요. 제주대학교에 지하수 관련 대학원 과정도 과정 만드는 있고. 예, 그런 네. 노력들이 좀 성과로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네네. 시간이 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런 성과도 있었고 네.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아쉬웠던 활동들 건 다 있으신가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등봉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원을 좀 더 조성하기 위해서 아, 이제 네. 민간 투자 방식으로의 어떤 개발을 전환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공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동산과 관련한 어떤 그 투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좀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좀 강하게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공원 조성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시민단체하고의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서글픈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아쉬움도 남고 네. 그래서 더 또 재선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도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그럼 지역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화북동 지역에 네, 네, 네. 다양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 화북동 어, 최우선적으로 어떤 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 화북동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는 그 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네. 그리고 또 그 화북동의 주거 지역도 30년 넘게 이제 도시 개발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 네. 지역은 계속 그 오래전부터 이전 문제가 계속 주요한 아젠다로 들어와 있었고요. 네. 주거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노후화되면서 예를 들면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도로의 어떤 그 좁은 상황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네. 주차장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현재는 또 그 주차장을 복층으로 하게 되면 또 유료화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30년 만에 이제 상업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상업 지역 개발 과정에서도 또 그 개발 지역 외의 지역분들의 어떤 소음 문제라든지 뭐 비싼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 주민들하고 좀 중재도 해야 되는 역할도 있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화북 지역이 지금 제주 동부 지역에서 굉장히 가장 먼저 선도적인 어떤 도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네. 좀 재도약기로 접어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활기차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좀 요구하는 시점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화북동이 진짜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네네. 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뭐 현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이번에 이제 또 제시하실 공약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또 공약들을 좀 제시하세요? 저는 저번 초선회 할 때도 저는 가장 많은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공원 확보라든지 유휴지의 어떤 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좀 작은 소공원이라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그 주변에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좀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네. 것들을 조성하는 거 그리고 좀 밝은 도시 그래서 이제 가로등 관련된 부분들도 가로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네, 그렇죠. 기존 공원들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사로를 다시 만들어서 좀 몸이 불편한 그리고 휠체어를 탄 그런 이동 약자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동권 확보 그리고 기존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공원들의 그 높낮이라든지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지지대 같은 것들도 주변에 세워서 네, 공원을 이용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용할 때 편하게 할 네, 수 네.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좀 가미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역점적으로 했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말씀이시고 사실 이제 초선 때부터 재선에 도전하시면서 네. 더 부담감도 있으실 텐데 네, 이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적표가 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4년 지난 활동들 네. 지난 공약도 한번 저희가 한번 네. 얘기를 해보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공약들 잘 시행되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점수 혹시 네. 한번 매겨보신다면 네. 점수를 먹이면은 글쎄 한 80점쯤 80점 됐을까 하는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공업지역 이전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공업지역 이전보다는 공업지역의 환경 관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감시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진척이 좀 잘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지역에 이제 노후화된 주거 지역에 이제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지역 주민들하고 복층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불편화를 줄 수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가야 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 네. 좀 하고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추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의 보행로들이 있지 보행로? 않습니까? 네,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네. 뭐 그 고형식 그 교차로라든지 그다음에 신호등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네. 요즘에 다 그 학교 주변마다 이제 노란색 신호등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지나다닐 때 좀 너무 급격하게 그 우회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게 사람이 있으면 네. 신호 체계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많이 개선을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학교 주변에 안전사고가 좀 있었고 요즘도 부각되고 그런 있죠. 부분들을 여전히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좀 불편하지만 일방 통행을 해야 되는 구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앞으로 조금 더 지역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생각이시고 예.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좀 대면에서 얘기 듣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을 네, 텐데 네, 네.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이렇게 뭐 지역 주민 만나려고도 하실 거고 네. 뭐 취미 생활이나 이렇게 하시면서도 만나시는지 뭐 혹시 뭐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세요? 여가 생활은 뭐 어떤 거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 그거를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취미 생활은 없었는데 이제 네. 등산 다니고 등산 그런 거는 다니시면서?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그래도 굉장히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취미 생활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괜히
시간이 한가해서 저렇게 하나 그런 이런 인식? 얘기를 좀 네.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못했고요. 네. 다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는 어르신들이 있는 이제 경로당을 네. 이제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자생단체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만남이나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듣게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은 계속 했지만 특히 코로나가 저희가 2020년, 2021년 2년 넘게 코로나가 되면서 또 지역에 뭐 크고 작은 행사들도 많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활기찬 어떤 그런 그 마을에서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없었죠. 없었기 아쉽고. 때문에 굉장히 네.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앞으로는 좀 그런 활동들 다시 그러니까요. 활기찬 화분이 네, 될 수 네, 네, 있었으면 네. 하는 좀 그랬으면 바람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선 도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권자들에게 네. 나의 강성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장점과 함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해주시죠. 저는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분야라든지 도시 계획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했고 네. 다만 도정 활동을 견인해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어떤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재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화북동 차원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계속 좀 초선 중심으로만 이제 그 되다 보니까 또 지역의 현안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선을 해서 좀 그동안에 지역에서 좀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해결하고 좀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갈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좀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어떤 개인의 어떤 명예나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도민 중심으로 그리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측면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고 자부하고 네,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화북동민들이나 우리 도민분들도 그 진정성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유권자들에게 네,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4년 동안 그 환경도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제주의 그 환경의 현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관성 있게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 좀 더 우리의 그 화북동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30년 넘게 이제 도시 속에 이렇게 노후화된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랑방 같은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 도정이 좀 더 환경적으로 좀 더 그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제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인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2021 선거 회담 오늘은 화북동 선거구죠. 강성희 출마 예정자와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선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